여러분, 혹시 요즘 갑자기 아픈 곳이 하나둘씩 늘어만 가고 잠을 설치는 밤이 많으신가요? 지금 무심코 하고 있는 그 습관이 당신의 노년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 습관들이 모여서 뇌출혈을 만들고 위장까지 썩게 만들면서 여러분을 평생 병원 침대에 생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됩니다. 오늘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60세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보건복지부 최신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지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질병 발생률을 47%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30년간 노인 상담사로 일해온 강효순입니다. 제가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 중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어르신들의 상담을 통해 같은 말을 듣습니다. 교순 선생,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건강을 완전히 잃고 난 후에야 찾아오시는 분들을 볼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박명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의 이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으셨죠.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자식, 손주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진단은 뇌출혈. 의사는 평소 고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박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나는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누구도 나를 대신해 아파주지 않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지라고 체념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노년의 건강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이 위험한 이유는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위험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달고 짠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습니다. 여기에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벽에 무리가 갑니다. 단 음식은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요. 이 2가지가 합쳐지면 심장병,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동현 할아버지는 평생 짜게 먹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음식이 싱거우면 맛이 없다며 항상 추가로 소금을 넣으셨죠. 결국 70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이제는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합니다. 김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덜 먹었으면 지금쯤 손자들과 낚시도 다니고 있을 텐데. 2번째 문제는 운동 부족입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운동은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는 비만,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근력이 약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져 평생 침대에 누워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이진호 할아버지는 68세에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이미 무릎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걷기도 힘든데 무슨 운동이냐며 처음에는 운동을 거부하셨죠.
하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간단한 의자 운동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 점점 늘려가며 꾸준히 하셨어요. 1년 후, 이 할아버지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73세인데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다니십니다. 얼마 전에는 손자와 함께 경주 남산을 등반하셨다고 자랑하시더군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약물과 건강보조제 남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정보로 약을 드시거나 건강보조제를 과도하게 섭취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20가지가 넘는 약과 보조제를 드시더군요. 하지만 이런 습관은 오히려 간과 신장에 무리를 주고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관절염,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이웃이나 TV에서 추천하는 건강식품을 모두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수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약물 상호작용으로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회복하는데 6개월이 걸렸고 지금도 간 기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다는 것이 모두 자신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고 드시는 모든 약과 보조제를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때로는 약을 줄이는 것이 더 건강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증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라며 병원 가기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78세 정수동 할아버지는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있었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라며 1년 넘게 방치하셨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1년 전에만 발견했어도 완치 가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 할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몸의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통증, 갑자기 나타난 이상 증상은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하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식욕도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불규칙한 생활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계속 졸거나 끼니를 거르고 한 번에 폭식하는 습관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퇴직 후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밤에는 TV를 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고 낮에는 종일 누워 계셨죠. 식사도 불규칙해서 하루 종일 안 드시다가 저녁에 폭식하곤 하셨습니다. 결국 당뇨병이 악화되어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셨고 시력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은 약보다 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데 중요합니다. 밤 12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지금까지 노년의 건강을 망치는 5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습관들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삶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편안하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강하게 늙는 5가지 실천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노인 상담 경험을 통해 발견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는 매일 걷기입니다. 여러분,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심장병 위험이 30%나 감소합니다. 특히 관절에 무리가 적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사용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최고의 운동이죠. 제가 만난 85세 이창수 할아버지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산책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최소 30분은 걸으셨죠. 덕분에 고령임에도 혈압약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이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다리는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 이 다리가 있어야 화장실도 혼자 가고 마음 가는 곳도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세요. 아파트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점점 거리를 늘려가는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동네 걷기 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함께 걸으면 더 즐겁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채소와 과일 중심의 식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좋고 항산화 물질이 많아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영희 할머니는 77세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매 끼니마다 5가지 이상의 채소를 드시고 과일을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병원에서는 80세 할머니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는 나 혼자 살아서 누가 챙겨주겠어. 내가 나를 챙기는 거지. 밥상을 차릴 때마다 색깔 있는 채소 5가지를 꼭 넣는 게 원칙이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식탁에 채소 반찬을 하나 더 늘려보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파프리카 같은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면역력도 높이고 기분도 좋게 만들어줄 겁니다. 세 번째는 꾸준한 두뇌 활동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으면 녹슬게 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두뇌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퍼즐, 독서, 새로운 것 배우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같은 활동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78세 김정희 할머니는 60세에 처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십니다. 손주들에게 요리법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리는데 구독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자랑하십니다. 김 할머니는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내 인생이 10년씩 젊어지는 것 같아. 컴퓨터 배우면서 치매 걱정은 완전히 잊었어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두뇌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신문의 낱말 퍼즐이나 스도쿠도 좋고 매일 책 한 페이지 읽기, 일기 쓰기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질 거예요. 네 번째는 긍정적인 관계 맺기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리적으로 같이 사는 것보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83세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십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고 하세요.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일 아침 라디오 체조를 하고 주일에는 꼭 봉사활동을 나가십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 드리는 일이죠. 박 할머니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해. 혼자라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에 걸려.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웃고 떠들다 보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혹은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소중한 인연이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일상 속 감사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고 그래서 불평할 일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0세 최영우 할아버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수첩에 적으십니다. 오늘 아침 해가 예뻤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맛있는 국수를 먹었다. 같은 소소한 것들이죠. 최 할아버지는 내가 살아온 8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밤에 잠들기 전 감사한 일 3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의 기대에 맞추며 달려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먼저 인정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한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하고 여러분의 행복 역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실천법과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꾼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매일 5분 걷기, 채소 1가지 더 먹기,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 1통 걸기, 아니요라고 말하는 용기 내기.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지금 시작하는 한 걸음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내딛는 한 걸음, 그 자체가 이미 소중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지혜 담은 노후가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관계, 마음, 삶의 의미에 대해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